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약간 후덥지근하고 낮이 되면은 거의 3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말 여름이죠. 6월이니까 여름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더운 걸 달가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 그래도 역시나 이제 여름이 되었지만 청취자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제 책은 계속 읽어야겠죠.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번 주는 고전 시간입니다. 정말 현대의 고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이 책, 앨런 튜링의 지능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하는 기계,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이른바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지금도 사실 선뜻 긍정적으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훨씬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지만요. 기계는 생각이 아니라 계산을 한다느니, 정해진 것만 하는 기계에 생각이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겠냐느니, 과연 기계가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걸 지닐 수 있겠냐느니 이런 아주 고전적이고 직관적인 반론들이 바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기계는 생각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20세기 중반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은 이런 반론에 답하기 위해서 논문 두 편을 썼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인간 노릇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묻지 말고 인간이 기계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라 라고 하는 이런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정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어떤 신체 부위 혹은 어떤 생물학적 특성의 일부가 기계적이라면 인간도 기계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한번 질문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럼 인간도 기계지. 바로 이 주장이 앨런 튜링이 논문에서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기계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인간도 기계다라고 답하는 바로 그 논문, 모두 이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해하는 건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을 떼놓고 보면은 그 아이디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모든 인공지능의 기원으로 대우받는 고전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위해서 이 책, 앨런 튜링의 지능에 대하여 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책이 아주 크고 얇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얇은 이유는 쉬워서가 아니라 딸랑 논문 두 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논문이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에 실렸던 논문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꼼꼼히 천천히 청취자 여러분과 저와 같이 들여다보면은 앞으로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인공지능의 시대, 초거대 AI의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 2021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좀 어떤 원천이 주는 어떤 인사이트, 아이디어 혹은 발상 같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책을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꼽은 키워드는 기계학습입니다. 요새는 그냥 통으로 머신러닝 이렇게 많이들 부르죠.
요 책에는 논문 3편하고 강연 2편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 학술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마인드라는 철학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렸던 논문, 계산기계와 지능이라고 하는 논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정부 용역 보고서, 예, 정부 용역 보고서인 지능을 가진 기계라고 하는 요 2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체스 인공지능 코드를 짠 체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 논문, 특히 앞에 계산기계와 지능을 가진 기계라고 하는 이 논문에 실린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2편의 강연록, 아주 짧은 강연록이 실려 있습니다. 책은 매우 얇지만 이 컴퓨터 과학과 심리철학 분야에 굉장히 전문적인 논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수월한 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이제 같이 제가 이해한 만큼,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차근차근 읽어나가 보도록 하죠. 우선 이 지능을 가진 기계라고 하는 요 논문은 기계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튜링은 이 기계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의 대부분이 이제 비합리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거부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튜링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당시 과학, 그러니까 1950년대 과학이 밝혀낸 이 신경세포의 전기 작동 방식을 논리회로, 그러니까 전기회로, 스위치랑 전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요걸 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다면 인간도 기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조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회로도를 보여주는 논문이 바로 이 지능을 가진 기계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앨런 튜링은 덧붙입니다. 이런 전기회로, 그러니까 배터리와 전선과 스위치로 이루어진 이 전기회로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뉴런도 머리 안에 1000조 개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인간의 두뇌를 전기회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기회로도 당연히 1000조 개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튜링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불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 회로를 만드는 비용을 아주 싸게 해서 아주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아주 많이 연결할 수 있다면 그건 인간의 지능을 가진 기계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이 지능을 가진 기계라고 하는 글의 핵심입니다. 2번째, 계산기계와 지능이라고 하는 글은, 이 글이야말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뿌리가 되는 논문이라고 평가를 받죠. 아마 인공지능에 관해서 이것저것 조사해보신 청취자분이라면은 이미테이션 게임, 흉내 게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개념이 처음 소개된 논문이 바로 이 계산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입니다. 신체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채팅만으로 이제 메시지를 교환하는 상태에 있을 때 한쪽은 사람이고 한쪽은 기계인데 사람이 그 둘과 동시에 대화를 나눕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쪽이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둘 다 사람인 것 같다 라는 판단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채팅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이 내린다라고 하면 그 둘 중에 하나인, 그 둘 중에 기계인 게 분명한 그 한쪽을 우리가 사람으로 취급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이미테이션 게임의 주장이죠. 이 논문이 담고 있는 어떤 심리철학적인 함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유아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정말로 제가 나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은 저 사람이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이 내가 던진 말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적절히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도구를 혹은 정신 상태를 내가 갖추고 있는가.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실제로 정신 상태를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인간이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철학의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유아론 문제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있는데, 그 앨런 튜링의 답변은 이런 거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정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들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면, 기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표시들만 우리한테 전달해주면 우리는 그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다. 그게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는 함축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튜링은 이렇게 채팅을 인간처럼 나눌 수 있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바로 학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인간도 세상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탁 나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러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어머님 제가 배가 고프니 밥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은 신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인물이죠. 우리도 밥 달라는 이야기를 처음 할 때는 웁니다. 엥 하고 울다가 그럴 때 이제 밥을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기호 체계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걸 점점 배워나가는 거죠. 자, 만약에 인간이 기계고 인간이 학습을 통해서 적절한 입력을 통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는 과정을 익혀나갈 수 있다면 기계도 마찬가지로 학습을 통해서 적절한 입력에 대해서 적절한 출력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튜링이라는 사람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에게 기억이 있다면 기계에겐 입력과 저장이 있고요. 인간에게 반응이 있다면 기계한테는 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실수가 있다면 기계한테는 무작위성 혹은 임의성이란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면, 또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기계에게 당연히 생각한다 혹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튜링이 이 논문 계산기계와 지능 혹은 지능을 가진 기계라고 하는 요 두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학습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인간이 기계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 논문은 고전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전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이제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함께 하면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이 논문을 쓴 그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수학자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의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생을 살았나를 다룬 앤드류 호제스라는 사람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앨런 튜링 전기입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로서 어떤 당대의 그 지적 흐름에 속해서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건 이 튜링이 쓴 요 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앤드류 호지스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전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튜링의 삶을 가장 풍부하고 상세하고 정확하게 다룬 것으로 평가받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뭐 다소 두껍긴 하지만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 혹은 아이를 공과대학에 보내고 싶으신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구나, 이런 걸 한 번쯤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책이 조금 두꺼운 게 이제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이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를 맡았던 베네딕트 컴버배치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고, 이 영화 또한 그 평론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 앨런 튜링의 삶을 잘 조명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책과 영화 한 번씩 보시면, 특히 이 책과 함께 보시면 더욱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앨런 튜링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책 같이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볼 책은 또 이제 최근에 나온 굉장히 색다른 스타일의 학술 에세이를 읽어볼까 합니다. 좀 지난주부터 좀 어려운 책들을 청취자 여러분께 권해드리게 되는데 재밌습니다. 재미있고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권해드리는 책입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디디에 에리봉이라는 사람의 랭스로 되돌아가다라는 책입니다. 자기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책이거든요.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막 일기 쓰는 것처럼 이렇게 술술 나올 것 같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라는 거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자인 경우엔 더더욱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학술적인 측면과 개인사적인 측면을 모두 다 잡아서 서술하고 있는 그 자신의 자전적인 책, 이런 걸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준비해본 책이니까 다음 주에 디디에 에리봉의 랭스로 되돌아가다라고 하는 책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